이승만에 대한 오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린스턴 시절을 다루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오해를 다루겠는데요. 첫째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학사로서 박사과정 특혜 입학을 했느냐, 그런 또 졸업에 특혜가 있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칼빈 클럽 회원으로서 칼빈주의를 수용하고 칼빈주의에 입각한 기독교 입국론을 이 박사과정 시절에 형성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프린스턴 대학교 학사로서 박사과정 특례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는가? 이 문제는 민족문제연구소 근현대사 진실찾기 프로젝트에서 만든 역사다큐 100년 전쟁 이래서 제기한 문제인데요.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데 독립운동가 이승만 그 신화를 벗긴다에서 프린스턴 시절을 정리합니다.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7페이지 그 도표가 나오죠. 이승만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한 1905년 2월부터 쭉 연표가 나오죠. 6월에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1907년 6월. 그리고 가을부터 이듬해 1908년 여름 1년간 하버드 대학 석사과정을 수료했고요. 1908년 9월부터 1910년 6월 프린스턴 대학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마치기 얼마 전에 1909년 여름 하버드 대학에 가서 서머스쿨 한 과목 미국사를 듣게 됩니다. 그 조건으로 석사학위를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910년 2월 하버드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얼마 후 1910년 7월에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얼마 후 그 박사 논문이 책으로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1905년부터 1910년까지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단기간에 미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마칠 수 있느냐 이렇게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프린스턴 대학 측은 이승만에게 2년 이내에 박사과정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과 함께 프린스턴 신학교 기숙사에서 무료로 생활할 수 있는 혜택까지 베풀면서 이승만을 받아주었다. 석사학위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만에 인문학 박사학위 취득을 요구하고 대학이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매우 비상식적인 발상이었다. 여기서 인문학 박사학위는 아니죠. 정치학 박사입니다. 매우 비상식적인가 이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그런데 이승만의 석사학위 요청에 하버드 대학 측은 이번에는 큰 이의 없이 계절학기 한 과목을 이수하는 전제하에 학위를 내주었다. 자기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 박사과정에 진학한 학생이 다시 나타나 석사학위를 부탁할 때 이를 수용하고 학위를 내주는 하버드 대학의 처사도 그리 상식적이지는 않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비상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여러 자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6월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 졸업을 했는데 이승만의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영어 과목이 D가 처음 있네요. 그 다음 B를 받았고요. 히스토리는 C와 A를 받았습니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유일하게 A 받은 것이 바로 이 히스토리고요. 그 다음 매드매틱스와 C와 D가 있고요. 필로소피, 철학의 B, 스매틱스의 B와 C.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해서 B와 C와 D가 두 개나 있고 C도 세 개나 있죠. 그래서 썩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2년 반 동안 그래도 A도 있고 B도 있다는 것 자체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D가 있다고 해서 낙제는 아니죠. F는 아니니까. 그러나 좋은 성적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를 마치고 나서 하버드 유니버시티 석사 과정에 입학하게 됩니다. 사진에 이승만의 젊은 모습이 나오죠. 1907년 초 하버드 인문대학원 학장 앞으로 입학 지원서를 보냈는데 단연간 동양적 학문에 공업을 쌓은 자로서 한국에서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자신의 귀국을 고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버드대에서 2년 이내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싶다라고 밝혔는데 하버드에서는 그럼 일단 석사로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1907년 9월부터 1년간 석사 공부를 하는데 그 과는 History and Politics, 역사 정치학과입니다. 입학 직전에 1907년 8월 대동보국회가 조직이 되어 있었던데 회장인 문양목과 백일규 등 간부 5명이 연명하여 이승만에게 대동보국회 회장으로 초빙하는 그런 혈서를 보내게 됩니다. 보국회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승만이 미주 한인 사회에서 지도자로 부상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승만은 이미 하버드 대학교로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답장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관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이승만의 목적은 학업을 계속해서 빨리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국권 회복 운동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패서디나에서 조직된 대동보국회는 그 첫 사업으로서 스티븐스 그 친일파 미국 외교 고문이죠. 를 처단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908년 2월 그래서 그 밀사인 한 제국이 캠브리지에 있는 이승만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3월에 친일 외교 고문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할 때 암살 계획을 알리고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오히려 그의 죽음이 한국 조선에 더 불리하게 할 것이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반대를 합니다. 대동보국회는 이렇게 남가주에 있는 한인들 그리고 경기도 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샌프란시스코 공립협회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평양 세력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지역 이 두 조직이 한인 조직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서로가 협조하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8년 3월 23일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내렸을 때 대동보국회 소속의 장인환이 스티븐스를 처단하게 됩니다. 당시 공립협회 소속인 전명훈도 스티븐스를 총살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죠. 그래서 장인환의 권총 사살로 스티븐스가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 그 장인환을 위한 재판에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에게 통역을 부탁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1908년 3월에는 이승만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업상의 갈등으로 다른 학교에 옮길 뜻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3월에 사건이 일어났지만 재판이 12월에 결국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하급 관계로 통역을 할 수 없다라고 통보하고 이승만은 캠브리지에서 뉴욕으로 그리고 프린스턴으로 가게 됩니다. 장인환은 신흥우의 통역으로 변호사 네이탄 코플란이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코플란은 애국적 정신병이라는 이론을 근거로 이 사건은 일종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변호했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일단 25년형이 선고가 되고 크리스마스 전날에 수감하게 됩니다. 결국은 10년형 정도를 살고 석방이 되었으나 나중에 여러 가지 생활고로 자살하게 됩니다. 상당히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됐는데 한인의 삶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왼쪽 사진이 스티븐스 사진이고요. 가운데 장인환의 사진이죠. 오른쪽에는 장인환이 이제 형을 살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32살의 나이로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이상을 살게 됩니다. 예, 이것이 이승만의 하버드 대학교 석사과정 성적표입니다. History, Government, Economics 그리고 나중에 여름에 1909년 여름에 한 과목 들었죠. American History. 그래서 반 과목을 듣게 됩니다. 전체 성적을 보면 역사는 B, B-C 그리고 Government, 정부 행정학이죠. B와 B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경제학이 D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가서 B를 다시 받았죠. 그래서 전체 8과목, 코र्스로 치면 4과목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학기에 크게 2과목씩 들었는데 성적상으로는 뭐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낙제 점수는 아닙니다. 박사과정에 입학하기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1년간 수업을 하고 일단은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 기숙사로 가서 훗날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승만이 쓴 자서전을 보면 1908년 8월 그러니까 하버드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박사과정을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를 타진하게 되는데요. 자서전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나의 성격을 아는 부친은 나더러 조금만 더 있으라고 편지를 써보냈다. 그 흥분된 시기에 내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나는 결과를 불문하고 무슨 일을 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학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겨울 학기 초에 뉴욕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에 기숙하면서 그곳에서 강의를 좀 듣고 동시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 과정을 밟기로 했다. 나는 기숙사의 방을 배당받고 학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럴 때 한국에서 선교를 경험했던 홀 목사가 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홀이 자기가 프린스턴 대학교를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홀 목사가 프린스턴에서 보낸 속달 편지를 받았다. 그런 왕복 기차표와 기차 시간표를 보내면서 프린스턴역에서 나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런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찰스 어드맨 박사 학장입니다. 데리고 가서 면접을 보게 한 후 프린스턴 대학원의 학장인 앤드류 웨스트 박사에게 데리고 갔다.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와 또 프린스턴 대학교의 두 학장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프린스턴 신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신학에 관한 강좌 몇 개를 택하고 정식 과정이 아니고 이런 신학을 듣는다는 하나의 그 조건으로 기숙사를 제공받게 된 것이죠.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게 되었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나는 후회해 본 적이 없다. 프린스턴 시절은 나의 학창 시절에서 가장 즐거운 시기였다. 라고 해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한국을 위해서 연설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서전을 더 보죠. 어드맨 박사는 나에게 매우 친절했다. 그가 나를 위해 베풀어준 몇 가지의 혜택은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료로 기숙사에서 룸앤보드를 받은 것이죠. 그 다음 프린스턴 대학원의 웨스터 대학원장도 헌신적인 친구가 되어 대학원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도록 모든 것을 돌보아 주었다. 무엇보다도 더 기뻤던 것은 우드로 윌슨 총장과 그의 가족이 나에게 그렇게 친밀한 친구들이 되어 주었고 그들의 한국과 한국 선교에 대해 보여준 관심이었다. 그들은 나를 격려해 주었고 내가 준비하고 있던 사업에 희망을 주었다. 그래서 총장, 학장, 또 학장 이런 분들이 이승만을 특별히 친절하게 잘 대우해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특혜라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온 한 청년, 30대 청년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어 준 것이지 특별한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 입학해서 어떤 과정으로 공부를 했길래 그 공부 과정에 특혜라는 말이 나오는지 과연 특혜였는지 입학부터 졸업까지 프린스턴 대학교 카탈로그 요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 9년 요람을 보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첫 건물인 프린스턴 대학교 첫 건물인 나소 홀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양쪽에 호랑이가 있는데요. 붉은 주황색 호랑이가 프린스턴의 상징입니다. 캐탈로그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1908년, 1909년 1908년에 출판된 카탈로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표지에 지도가 나오는데요. 캠퍼스 맵입니다. 빨간 선이 있는 쪽에 또 왼쪽에 프린스턴 세미너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걸어서 이렇게 기숙사에서 걸어서 학교로 왔겠죠. 오면은 만나는 첫 건물이 31번입니다. 니은자로 되어 있고 약간 더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죠. 그쪽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캠퍼스가 펼쳐지는데 1번이 이 유니버시티 첫 건물인 나소 홀입니다. 1756년에 건축이 되었고 지금도 프린스턴 대학교의 상징적인 건물로 되어 있죠. 7번이 프로스펙트라고 해서 총장 사택입니다. 총장이 거하는 곳이죠. 그때 건물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1번 주변으로 행정실도 있고 강의실도 조금 있죠. 이것이 나소홀이고요. 이것이 프로스펙트, 총장, 사택 또 사무실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대학으로 갈 때 통과하는 그 밑에 통로가 있는 블레어 홀입니다. 엽서인데요. 1908년 엽서니까 지금도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이승만이 재학할 당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엽서 몇 장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보면 반대쪽을 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블레어 홀인데 밑에서 올라와서 안으로 들어와서 바라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도서관 입구이고요. 오른쪽은 채플의 모습입니다. 예, 캘린더를 보겠습니다. 프린스턴 유니버시티는 학기제니까 가을 학기로 시작해서 이제 봄에 6월에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개학은 9월 23일 학기가 시작이 되죠.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있고 1909년이 되면 1월, 2월, 3월 쭉 해서 6월에
6월 15일 annual commencement 해서 6월 15일 일단 졸업식 이후에 시험이 있고 그것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1919년 가을에 또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그다음에 1910년 6월 14일 졸업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1909년 9월에 입학을 해서 1910년 6월 14일 졸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진을 보면 우드로 윌슨 총장이 나오고요. 쭉 여러 사람이 나오고 그 옆에 페이지에 앤드류 웨스트 딘에서 대학원 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Professor of Latin으로서 라틴어를 가르치던 분이었군요. 대학원 과목 수업하는 과목들을 보겠습니다. 이승만은 History, Politics and Economics에서 Politics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 과목이 있는데 119번에 International Law and Diplomacy, a study of cases with a particular reference to the diplomatic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art played by the United States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First term 3 hours a week, Professor Elliott. 그래서 이 엘리어트 교수가 이승만의 지도 교수가 되고 이렇게 국제법과 외교 이런 과목을 가르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이 과목을 듣고 또 논문도 국제법에 대해서 쓰게 되죠. 예, 학위 설명 부분입니다. Master of Arts, 석사 학위가 있고 Doctor of Philosophy, PhD 학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버드도 마찬가지로 MA 그리고 PhD를 줬죠. 학비는 얼마나 들었을까? 세 가지가 있죠. 식비, 학비, 그리고 룸, 그 방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급수로 나누는데 미니멈, 미디엄, 맥시멈 해서 이승만은 아마도 가장 최소 비용으로 있었겠죠. 1년 학비가 164불입니다. 그리고 식비와 기숙사비는 프린스턴 신학교 학장이 배려해서 무료로 있었기 때문에 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필요한 돈은 164불인데 그 돈은 이승만이 일부는 장학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연설을 통해서 이승만은 거의 매주 주말이면 주변 교회에 가서 한국을 소개하고 연설을 하는 그렇게 해서 한 번 연설을 하면 5불에서 10불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매주 그런 식으로 해서 학비는 벌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비용이 다 해결이 된 것이죠. 당시 카탈로그에는 학부생 전체 명단 그리고 이어서 대학원생 학생 명단이 나옵니다. 이름에 이어서 주소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기숙사 주소 그리고 그 아래 학위 AB 주로 AB죠. AB 그리고 어느 대학교 출신이다 몇 년에 졸업했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도 380, 381 전체를 보아도 대학원 과정에 95% 이상이 AB 배첼러만 받고 온 것을 알 수 있고 대부분이 1907년에 졸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2페이지에 이승만이 나오죠. 승만리 정동 서울코리아 111HS 그래서 하츠홀에 거주하고 있고 AB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 1907년 해서 1907년에 AB 학사 학위를 받았다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가 거의 99%가 AB 출신입니다. 당시 석사과정은 그렇게 많이 입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수 박사과정 학생들이 1907년 AB를 받고 학사 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박사과정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한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고 퀄리피케이션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그 오버 퀄리피케이션은 아니지만 충분히 자격이 된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현재 한국 시스템에서 혹은 미국 일부 시스템에서 학사를 하고 석사를 해야만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학부만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입학을 하고 박사과정에 액셉트를 한 다음 1년 정도 석사 코스를 밟도록 하는 그렇게 하면서 우수한 학부 출신의 학생을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학사만 받고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간 것은 특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죠. 오해입니다. 1908년 이승만의 일기를 보니 매주 10월만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언더우드 또 에비슨, 헐버트 등을 만나고 여러 교회에 가서 강연한 것을 알 수 있고요. 10월 28일에는 프린스턴 신학교 켈빈 클럽에서 강연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 그러니까 프린스턴 뉴저지에 있죠. 그래서 뉴욕이나 또 혹은 옆에 있는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까지 가서 모금이나 강연을 하면서 한국을 알리고 학비를 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매주 주말에 이런 일을 하면서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908년 12월 16일 공립신보인데요. 거기 이승만의 논설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협약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연설을 하고 또 신문에 글을 쓰고 그러면서 또 박사과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지금도 공부만 해도 쉬운 게 아니죠. 2년 안에 이제 박사과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가능하면 이런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한인 문제는 조금 직접 참여는 하지 않고 이렇게 연설문, 논설문을 보내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주말에 연설을 하면서 시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신한민보가 이제 1909년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9월 15일자를 보니 하와이 신한국보를 보니 회사에서는 현금 미국 동방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승만 씨를 청빙하려고 했더니 이 씨는 학과를 중도에 패할 수 없는 거로 1년 후에야 사회상에 나서겠노라 하고 이야기했다, 예약을 했다. 그러니까 8년, 9년, 10년 이럴 무렵에 이승만은 최소한 최대한 학업에 열중하면서 최대한 빨리 학위를 마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일부에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그 룸앤보드를 하면서 기숙사 하치홀에 있었으니까 또 거기 가서 수업을 들었으니까 칼빈주의를 배웠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10월 본 헤럴드를 보니 정성구 교수님이 성만리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 글에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승만은 기초신학인 히브리어, 라틴어, 교회사, 변정학 등을 공부했다. 식대가 없었기에 이승만은 칼빈 클럽에서 무료로 주는 식권을 도움받아 졸업 때까지 숙식을 해결했다. 여기까지는 맞죠. 당시 이승만의 사상적 스승은 아무래도 1902년까지 교장으로 있었던 프린스턴대 칼빈주의 학자 비비 워필드, 프린스턴 신학교의 칼빈주의 학자 비비 워필드의 박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리라고 짐작된다.
여기 짐작된다라고만 하면 좀 곤란하죠. 그리고 그분은 1902년까지 학장으로 있었고 이때 물론 교수인데 그분의 그 수업을 이렇게 정식으로 들은 것은 아니죠.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짐작은 되지만 가장 많이 받았으리라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요. 워필드 박사는 98년에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프를 초청해서 스톤 렉처를 하게 하고 칼빈 탄생 500주년이죠. 그래서 칼빈주의 강연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즉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는 칼빈주의 사상이 프린스턴에 넘치던 시기다. 그것은 이제 10년 전 이야기죠. 즉 하나님의 주권은 신학과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한다는 사상이다. 예, 그렇죠. 이승만은 여기서 그것을 배웠을 것이다. 뭐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료가 없죠. 그래서 이승만의 꿈은 광복에서 나라를 세울 때 기독 입국을 가슴에 품었을 것이다. 그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미국에 오기 전에 이승만은 기독교 입국론을 형성하고 있었고 굳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꿈을 품고 키웠던 것은 아니죠. 사실 오기 전에 하버드 캠브리지에서 다닌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그는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프린스턴 신학교 기숙사에 있었지만 또 그곳에 있는 채플을 다니고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칼빈주의자가 된 것은 아니고요. 또 당시에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성경신학의 아버지 게럴트 보스 박사의 영향도 컸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저런 학자들의 견해를 접했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카이퍼리언이 되었다거나 켈비니스트가 되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켈빈주의자들의 오해입니다. 근거가 희박합니다. 예, 지금도 하치홀에 있고요. 1909년 하치홀에서 찍은 이승만의 사진입니다. 기숙사 방은 이렇게 간단한 의자가 있고 그곳에서 옆에 침대가 하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구조죠. 두 명이 같이 자게 됩니다. 1907년 당시 하치홀의 모습입니다. 건물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있고요. 이 1층에는 교수 연구실이 있고 2층까지 3층, 4층에 학생들이 거주하던 기숙사 방들이 있었습니다. 켈빈 클럽 사진입니다. 프린스턴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1907년 사진에 이승만이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이 조직한 켈빈 클럽인데 이승만은 여기 소속을 하고 숙식을 제공받고 또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이후에는 이승만이 연설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켈빈 클럽에 속했다고 해서 켈빈주의자는 아닙니다. 기숙사 그런 숙식을 제공받던 고학생으로서의 외국인 유학생으로서의 이승만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당시 프린스턴 신학교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향이 컸는데요. 워필드가 그 새 칼비니즘, 뉴 켈비니즘을 운동을 하고 있던 시절이죠. 여기에 1906년 말에 12월에 마포 사뮤엘 마펫이 가서 그 워필드 밑에서 한 달 동안 인텐시브 코스로 켈비니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듬해 500주년 존 칼빈의 탄생 500주년 때 평양과 서울에서 500주년 행사를 하고 이때 배웠던 워필드와 카이프의 칼비니즘을 카이프러리언이죠 일종의. 그래서 마펫이 마포삼열이 카이프의 사상을 한국에 워필드를 통해서 가지고 와서 평양신학교, 평양장로회 신학교는 출발부터 워필드와 카이프의 켈빈주의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신학교 초기 신학을 아주 대단히 보수적인 그런 구파 신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마펫 자체가 맥코믹에서 중도 노선을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워필드나 카이프의 사상까지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프린스턴에 가서 이런 인텐시브 코스까지 밟은 이유가 향후 평양 신학교의 신학의 그 기초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켈비니즘을 받아들여서 좀 더 학문적인 그런 신학교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굳이 프린스턴에까지 가서 공부를 했던 것이죠. 이승만 씨가 프린스턴에 갔을 때는 1908년입니다. 그러니까 1906년 마펫이 왔다 간 지 한 2년째 좀 안 되던 때죠. 그런 메토디스트였어요. 감리교도로서 어떤 고학생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기숙을 하면서 간단한 과목을 들은 것이지 그가 프린스턴에 있을 때 2년 동안 칼빈주의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의 행적을 보더라도 그는 칼빈주의자가 아니고 웨슬리안 메토디스트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클럽에 있었기 때문에 칼빈주의자가 되었다거나 칼빈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독교 입국론, 주권 영역론을 가지고 기독교 입국론을 발전시켰다라는 것은 또 오해입니다. 예, 이것이 이승만의 박사 논문이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출판되었을 때 그 표지입니다.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라고 해서 해상에서의 중립국으로서의 그 권한을 어떤 식으로 국제법적으로 보장받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탁월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지도교수인 엘리어트의 도움을 받아서 이승만은 탁월한 논문을 쓰고 1910년 2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죠. 졸업하기 전에 앞에서 말한 대로 하버드의 여름에 가서 한 과목을 수강하고 석사 학위까지도 받게 됩니다. 1910년 6월 22일자 신한민보에서는 이승만의 졸업을 축하하면서 향후 서울에 가서 언더우드가 경영하는 대학교 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물론 아직 연희 전문이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언더우드가 계획하던 연희 전문 교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학교도 1915년에 가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승만의 프린스턴 시절, 그가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한 것은 아무런 특혜가 없었고 그 입학 자격도 충분히 되었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두 번째, 프린스턴 신학교에 숙식을 제공받을 때 그가 칼빈주의자가 되어서 혹은 아브라함 카이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독교 입국론을 세운 것은 아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